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 친구, 며칠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어려울 때 나서서 서로 좀 도와주고 또 좋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저의 어떤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그걸 가지고 친구들 덕을 보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대천에서 이번에 정년퇴임을 한 친구 초대로 과거에 43년 전에 그 대학 입학 때부터 같이 생활했던 그런 친구들을 몇 만나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만나고 보니까 뭐 우리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없고요. 또 그동안에 살아온 경로도 좀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교육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녀 걱정도 하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주변에서 좋든 나쁘든 친구나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동료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료 효과를 한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어떻게 친구의 영향을 받는지, 또 우리가 거기서 또 취할 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PPT 몇 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동료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 했어요. 그래서 같은 그 학년 및 학급의 아이들의 평균 학습 능력으로부터 받는 영향. 그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학급의 구성원들이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험 집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여학생 숫자가 많을 경우에 어떻다. 뭐 이런 게 좀 나와요. 뒤에서 실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동급생으로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과연 우리 부모님들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 서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애처로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 주변에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의사 한 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아이들의 그 상황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그 친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성취를 많이 하지 못하고 좀 고생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대학은 갔습니다만 그 고생한 거에 비해서 또는 부모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미달됐다라는 그걸 보고, 우리가 무조건 이런 학교 선호 학교를 막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같이 사는 부모는 별로 많지가 않겠죠. 어쨌든 우리 아이는 그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를 넣어서 또 그런 학급에 넣어서 우리 아이도 그 아이들처럼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뭐 문제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로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르게 그 성적이 있는 능력별 학급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수준별로 해서 이렇게 능력별 학급을 운영할 때 과연 아이들의 그 학업 성취도는 올라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같은 학년 및 학급의 아이들의 평균 학습 능력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어떠냐? 스탠퍼드 대학의 그 혹스비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여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이 비교적 높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을 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여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지금 높더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편성을 하지는 않았나 봐요. 이게 자연스럽게 편성된 학급을 봐도 여학생 수가 많은 학년이 어, 그렇지 않은 학급에 비해서 남학생, 여학생 모두 성적이 괜찮더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성적이 높은 아이, 여학생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급의 아이들은 같이 함께 공부를 해서 평균 성적이 올라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평균 학습 능력이 높은 친구들과 있으면 아이의 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도 개인차는 있죠. 예,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동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우수한 동급생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가? 두 번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수한 동급생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사실은 학습 능력의 경우에는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수한 친구의 영향을 받는 쪽은 원래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별로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있다 해서 같이 덩달아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의 수준을 생각 안 하고 어느 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무조건 애를 무리를 해서도 보내려고 하고 그런 걸 더러 보거든요. 물론 이제 가서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따라서 함께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학습 능력의 면에서 보면은 우수한 친구의 영향을 받는 애는 역시 우수한 아이들, 즉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끼리는 모아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층이나 원래 학습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럼 이게 왜 낮아질까요? 공부 잘하는 애랑 있으면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할 것 같은데 학습 능력이 낮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잘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기는 고사하고 그런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매사에 의욕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밑에도 있습니다만 대학 진학 의욕도 상실이 되고 아무 데나 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인 학급이나 그런 학교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밑에 결론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집단에 그렇지 않은 아이를 무리하게 밀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는 모든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음에 두시고 사실은 무리한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도 좋다는 그러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수한 동급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역시 우수한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별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 이유는 뭐다?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문제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요인을 갖고 있는 아이로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번 보시죠. 문제 하나가 있으면은 결국 그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또 어떤 생각지 않았던 문제 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한 17%나 증가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학급에 문제가 있으면 가급적 신속히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된다. 행동을 바르게 해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끼칠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성적과 관련해서는 친구에게서 별로 영향을 받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끼리 놓으면 상승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별 영향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동과 관련해서는 엄청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리되어 있죠? 행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인과 효과는 매우 크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든가 그 이외에 일탈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결국 그 친구를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그래서 왜 우리도 간혹 친구들과 좀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도 이제 뒤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실험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요건 이제 듀플로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능력별 학급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제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실험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을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칭찬하면 아이들은 의욕을 잃는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적이 있죠. 아이가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때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상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능력별 수업을 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성적. 그러니까 능력별 수업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그 학력 수준대로 이렇게 학급별로 다 나누는 거죠. 그렇게 능력별 수업을 하는 아이들. 그럼 그 학급의 애들은 어떨까요? 성적이 고르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그런 아이들로 편성을 해서 수업을 아이들은 성적이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들쭉날쭉인 성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케냐의 121개 공립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좋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그냥 뒤죽박죽 섞여놓은 우리가 요즘 우리가 보통 학급 편성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아이들의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걸 좀 느끼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교육은 솔직해야 돼요. 너는 요 정도니까 요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네가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전될 수 있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괜히 그 아이들이 무슨 상처도 안 받는데 뭐 이렇게 능력별로 해놓으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참 그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시절을 다 지내서 그런가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별 학급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 어떠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능력별 수업을 하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성적이 능력별 수업을 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성적보다 훨씬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능력별 학급 운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단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실험을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력층의 아이들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인과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별 학급 운영을 하면 잘하는 애도 그렇고 잘하는 학급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좀 그 아래층에 있는 학급도 다 학습 능력이 향상되더라는 거죠. 그럼 능력별 학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별로 학급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수업은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인과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알아보니까 능력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큰 학력 향상을 보인 학급은 원래 학습 능력이 낮았던 아이들 집단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뭐예요? 그렇죠. 바로 능력별 학급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뭐 아이들 또 거기서 인권까지 나와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 아이가 뭔가 능력을 갖춰도록 해줘야 우리가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은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별 학급을 마치 그 우수반 뭐 이렇게 해서 서열로 하는 걸로 아주 서열자만 나오면 우리는 아주 그 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큰 실수라는 겁니다. 이게 뭘 알고서 얘기들을 해야죠. 결국 능력별 수업을 하면 누가 학습 능력이 낮았던 애들이 오히려 그 집단이 성적이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밑에 이유가 있죠. 능력별 수업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서류 쟤는 잘해 나는 못해. 그래서 자존감이 상할 일도 없어요. 서로 비교하면 의욕 상실할 일이 거의 없다. 자존감 상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일반 보통반에서는 잘하는 아이들은 뭐 진짜 신처럼 보이고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아이들끼리 있으면 쟤나 나나 비슷하니까 서로 어떤 자존감이 상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쉽게 서로를 도울 수가 있어요. 능력이 비슷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협조관계가 잘 성립이 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수업을 할 수가 있다. 누가?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요즘에 학급 편성은 어때요? 그죠?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중간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시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어렵게 하면
대다수 아이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또 너무 쉽게 하면 상위권 애들은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요.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당국에서 재밌는 수업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되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비슷한 아이들이 학급을 구성하고 있으면 이번에 들어서는 요 정도로 맞춰서 수업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아이들에게도 불편한 수업이 안 되고 즐거운 수업이 되고 참여하고 싶은 수업이 되는 거죠. 신나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니까 이해가 잘 되니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학급 구성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중간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심심해서 자고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려우니까 또 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누구도 나서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응? 그 교육 행정하는 사람들, 특히 교육감들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도 해보고 시험도 보게 하고 상담도 해보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말이 다 꼬이네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실험을 해보니까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능력별 수업을 시행하니까 학급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지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별 학급이 어느 학년에 다 중요한 게 아니라 1, 2학년 이런 애들은 자연스럽게 섞어놓고 걔들은 서로 친구 간에도 무슨 이렇게 쟤 잘해 못해 이런 거 없어요. 비교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학급 간의 어떤 학력 격차를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더라. 그래서 결국 오히려 전체 평균 학력은 더 낮아지더라. 언제? 저학년들의 경우에 능력별 수업을 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하무세크 교수라 해서 스탠퍼드대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겁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능력별 수업이 긍정적인 동료 효과를 분명히 보이지만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키우지는 않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뭐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좀 느끼신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경영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학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교육청은 뭘 지원해 줄 거가 생각해야 돼요. 맨날 뭘 지원해 준다 해서 뭐 부서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각 시도를 보면. 근데 결국은 그게 학교에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거예요.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참 답답한 거죠. 차라리 그냥 가만 내비두면 학교에서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 묘안을 짜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잘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래라 저래라 그거 다 획일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획일화가 제일 나쁜 겁니다. 교육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또 행동 쪽 비슷한 건데요. 마무리 차원에서 가난을 부르는 나쁜 친구를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잘 하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뭔가 성실하게 사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성실하게.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근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게으르고 일탈 행동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어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를 하든가 이런 강제적인 환경 변화가 부정적인 동료 효과를 줄여서 아이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맹모삼천 지교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서양을 떠나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얘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친구가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 습관이 변하게 되죠. 그죠? 그러게 되면 이제까지 갖고 있던 부정적인 동료 효과는 줄어들고 원래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무학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참 거긴 전통 때문인지 몰라도요. 정말 아름답고 착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선생님들도 그래서 서로 오시려고 하는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게 참 묘한 그 학풍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언젠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가거주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다가 좀 문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 강제 전학을 시켰나 봐요. 근데 얘가 어딜 가겠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거주 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학교에서 그 부서에서 알아보니까 이 가거주 틀림없다. 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이가 옴으로 인해서 결국 학급 전체가 또는 학년 전체가 난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었어. 그 아이를 받아라. 그 대신에 그 아이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일탈 행동을 하면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 분명히 메시지를 전해주고 상담을 잘해주고 또 이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다니면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받아주라 그랬어요. 걔가 어디 가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애들 끌어안아야지 학교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아이가 오면 여러분들도 부담이 없겠지만 그러더라도 받아주자. 그래서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요. 전혀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아이로 바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다수가 그런 일탈 행동에 동조하지도 않고 그 일탈 행동을 하려는 아이가 머쓱한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친구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뭐 이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학생들 면담하다 보면 전부 다 그러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꼭 하세요. 거의 99%.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친구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세심히 관찰하고 그다음에 특히 학습 능력이야 본인의 능력도 있는 거지만 문제 행동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가능하면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또는 뭐 정 안 되면 이사를 해서라도 좀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좋다. 물론 문제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전학 가는 게 맞겠지만 이제 그런 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